어제 4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4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타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 나옴에 따라서 관점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시나리오를 제거해가면서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공통 구간을 찾아서 먹는 매매를 가장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한 가지 틀어질 때마다 대응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4가지의 시나리오를 바라보신다면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씩 사라지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시나리오는 뭐였냐?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나 되는 게 시나리오냐라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는 맞습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 즉 또렷한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매매는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흐름에 따라서 소거해 가면서 1번, 2번 시나리오가 깨졌어. 그러면 3, 4번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려는 시나리오. 즉,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좀 더 흘렀더니 4번도 틀렸어. 그러면 3번으로 조금 더 힘있게 베팅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살아있다라는 건 애매한 시기가 맞다, 그렇게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럼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확률 높아 보이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매매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시나리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렴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다. 요게 하나죠. 큰 수렴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요렇게 작은 수렴 및 박스권 횡보, 기간 횡보를 거친 다음에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한번 눌림을 주고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저갱까지 나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저갱은 조금 확률이 비교적 낮아 보인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갱을 하고 오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기준점이 되는 건 첫 번째 2번 시나리오, 즉 작은 수렴이 깨지는 자리는 제 생각에는 요 자리라고 생각해요. 작은 수렴도 깨지지만 더불어서 해당 매물대가 깨지는 자리, 이 자리가 깨짐으로써 기간 횡보 이후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는 시나리오는 깨지겠죠. 이 매물대가 깨지는 자리 언저리에서 마지막 롱트라이를 짧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시나리오는 조금 가망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바닥을 깔아주고는 있지만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점점 고점이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쁜 행보를 좀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못 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롱을 받더라도 좀 크게 받기는 좀 어렵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번과 3번 시나리오를 전 조금 더 우선해 보고 있다. 1번 시나리오 뭐냐? 큰 수렴이죠. 이런 수렴을 보고 있는데, 이런 수렴 자체도 저는 지금은 확률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가 수렴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동은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빠르게 올랐다, 빠르게 내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올려지면서 시간은 어디에서 끌리냐? 여기에서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여기는 조금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고 빨리 올린 다음에 시간이 늘어질 때는 뒤에서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첫 파동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도 시간이 이렇게 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수렴이 그려지게 된다고 하면 수렴의 크기가 너무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여기가 큰 수렴이 나온다는 건 5파 전제로 본다는 건데 5파 전제로 나온다는 건 1파, 2파, 3파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 2파의 기간보다 훨씬 긴 4파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길어지는 건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이란 말이죠.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쁜 수렴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첫 수렴의 A파동이 이만큼 길어졌고 B파동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C파동이 뒤로 가면 더 점점 느려질 텐데 C파동, D파동, E파동으로 길어지면 이런 수렴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과연 3파에 귀속되는 4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률도 비교적 지금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1번 큰 수렴 이후 5파하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작은 박스권 및 수렴을 그리다가 크게 상승하는 것, 그리고 3번은 일정 부분 눌림이 나온 다음에 상승하는 거, 그리고 4번은 그냥 이대로 바로 꽂혔다가 올라가는 것.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3번이 현재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현재 상승한 파동에서 내려오는 이 눌림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대로 한 번 더 상승하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파동, 이 최고점으로부터 한파동은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 이후 재차 하락해서 뭐 A파 완성이고 그 다음에 B파 반등 주고 C파를 떨어져서 엄청나게 나락을 가더라도 이 상태라고 하면 꽤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왜? 여기 매물대 단단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한파동에 대해서 되돌림 뭐 0.5 구간 정도 될 겁니다. 대충 0.5에서 618 구간에 이 매물대가 쌓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매물대에서 걸릴 확률이 꽤 높죠. 이 매물대를 돌파해내면 찐반으로 갈 수 있지만 앞에 15K부터 상승하는 파동에 대한 조정이 이걸로 끝났다. 그리고 고점 갱신하는 상승 파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저항을 받고 가더라도 눌렸다 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심도 현재 상태에서 이걸 단박에 강하게 뚫어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냐라고 하면 이슈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투심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금 천천히 계속적으로 내려와 준다. 빔을 꼽지 않고 천천히 내려와 준다면 저는 여기 적정 수준에 눌림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눌림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눌려주는 거는 괜찮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3번의 시나리오 A파, B파, C파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최소한 ABC로 나오던지 그리고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던지 이런 식의 큰 ABC로 되돌림을 주던지 혹은 여기에서 눌림 이후에 3파를 쏘면서 강하게 올라주면서 임펄스로 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우선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순위로 본다고 할 때는 3번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2번 박스권 행보를 그래도 지켜주는 것, 이렇게 지켜내주면서 박스권을 지켜주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혹은 살짝 수입하고 올라오는 것. 대신 만약에 수입을 준다고 하면 슬리마켓 패턴처럼 아마 가야 되지 않나. 상승이 나오고 기간 행보를 주고 위 털고 아래 털고 출발,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저는 적정해 보인다. 2번이 나온다면 쓰리마켓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위 털고 아래 털고 다시 재진입해줬을 때 이런 데에서는 롱타점이 굉장히 좋다. 좋은 롱타점, 쓰리마켓의 입장에서 좋은 롱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따지자면 1번 아직 뭐 큰 수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큰 수렴으로 나온다라는 게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진다는 게 4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있다가 바로 저격 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요게 이제 4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3, 2, 1, 4 정도?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2번이 완벽히 폐기되려면 요거 그냥 와장창 깨지면 되겠죠. 그냥 와장창 깨지고 적정 수준의 눌림이 빨리 나와버리면 이렇게 빌빌빌빌 흘러버리면 3번의 자리로 가는 순간 2번의 시나리오는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반으로 4가지 시나리오에서 소거해가면서 판단하고 주력 매매를 언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부분에 대한 연장선으로 어제와 오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캔들이 좀 진행됨에 따라서 어디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식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유드리고,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차용해서 쓰시거나, 혹은 저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매매할 땐 저런 방식 중에서 차용할 부분은 차용하고, 혹은 그냥 나와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영상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나리오를 말했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 현재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 매매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인지하시고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주면서 조금 더 빌빌빌빌 줄줄줄 흘러내리고 가속화가 안 나준다면 충분히 저는 3번의 흐름 살짝 눌렸다가 한 발 더 쏘아 올리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 조금 더 보고 나면 조금 더 좋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